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참석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 학부모,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을 이뤄가기 위해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연대는 정부가 현장 소통을 무시한 정황을 좀 발견하여서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절차적 정당성과 유아교육, 보육, 균형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 또 발언자들의 발언, 또 기자분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드린 후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석자 소개 및 낭독 순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솜 전국공립유치원 교사 노동조합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명아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지혜 전국 공립유치원 교사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비령 사교육 걱정 세상 영유아 사교육 포럼 대표 참석하셨고요. 네. 정지연 사교육 걱정 세상 공동 대표님 참석하셨고 소개드린 순서대로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소통 무시한 영유아교육 보육 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절차적 정당성과 유아교육 보육 균형을 위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유보통합 정책을 발표하며 3월 초에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추진위원회를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예정보다 한 달이 늦어진 4월 4일이 되어서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소통 없이 유보통합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과 현장의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3년 3월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4월 4일 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커녕 관련 법령조차 무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단체 또는 연합체 대표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명단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사위원회 경우 규정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교사위원 중 보육교사의 경우 실제 보육교사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의 교사 개인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선이 과연 현장에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추었다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둘째, 학부모위원회 경우 관련 법령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 학부모위원은 현재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소속의 학부모 개인이 위촉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선이 과연 대한민국 영유아의 권익과 부모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한 개인이 어떻게 학부모 단체의 대표로 위촉되었는지 경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기관위원회 경우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연구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 관련 연구기관 위원으로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을 위촉하였으므로 유아교육 연구기관은 당연히 유아교육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유아교육진흥원의 대표자가 위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표된 결과를 보면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한국교육개발원의 석좌연구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20년간 유아교육 관련 연구를 10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단체를 유아교육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 상정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넷째, 유아교육보육전문가위원회 경우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아교육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이 위촉되었으므로 보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학회를 포함시켜야 했으나 보육을 대표하는 학회가 아님에도 유보통합정책포럼 대표를 무리하게 위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보통합정책포럼 회장이 제20대 대선 준비를 위한 특정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보통합을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아교육 보육인들의 다짐을 잊지 마십시오. 교육부의 입장은 아마도 영유아교육 및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조항은 입법 예고 시 훈령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원의 인선을 위해 규정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 6인의 위촉에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들이 배제된 것입니다. 현재 유보통합 정책은 교사 자격체계 개편에 대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으로 교육의 질 상향 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 조정이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교사 양성 과정 단체들을 도외시하고 단지 학계 전문가라는 기준만으로 추천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큽니다. 이제라도 3년제와 4년제 교사양성대학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섯째, 훈령에도 없는 특별위원을 급조하여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위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위원은 심의 의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위원이 균형 잡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곱째, 보육교사 단체의 대표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촉 동의서를 받은 당사자에게 설명이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철회한 것은 보육 현장에 있는 30만 명의 교사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사가 교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최종 실행자인 유아교육 보육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존중 없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위원 위촉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보육교사위원회 위촉을 원점으로 되돌려 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영야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교사 및 학부모단체, 연구기관 등의 대표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련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과 원칙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을 배제한 정책 추진은 현장과 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추진될 유보통합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과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편으로 영야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교사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의 우려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다양한 요구를 무시한 채 2023년 1월 31일 일방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조 자료 등의 안내 없이 법령정보센터에만 덩그러니 게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시된 훈령의 내용에는 훈령 예고시에 담겨 있던 추진위원 위촉의 내용이 바뀌어 있었으며 결국 추진위원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항은 제4조 2항 2호 마목입니다.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내용이죠. 결국 이 조항은 추진위원 위촉의 명분이 없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소 조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훈령 예고 시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장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된 점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전공자가 소수라는 점에 대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형적인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많은 우려와 시정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기계적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친 부적절한 인선은 추진위원회의 위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혼선을 빚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유아교육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추진단의 비전과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라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추진단에 교육부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세우고 추진단 실무진에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을 추가 배치하여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부와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단에 요구합니다. 하나,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단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단장을 세우는 체제로 개편하십시오. 하나,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각 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하십시오. 하나,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현장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십시오. 하나, 학부모, 현장 교사, 학계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2023년 4월 5일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연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박다솜 전국 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위원장 박다솜입니다. 저는 추진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어제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첫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위원회 구성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유아교육계든 보육계든 어디서든 현장의 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교육부도 그러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결국엔 현장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복수의 유아교육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요구도 그리고 교육과 보육의 균형을 맞춰서 위원을 위촉해달라는 요구도 교육부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불균형하게 진행되는 정책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많은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문제점을 되짚어서 바르게 시정해 주시고 올바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김명아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님께서 발언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은
일단 사실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명을 내는 자리이기는 한데요. 이 현장과 불통하는 그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부의 유보통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과정에서도 그 유보통합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보통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유보통합을 통해서 그 유아교육이 공교육화된 학교 시스템 안에서 그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저는 희망, 바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그 추진단이든 자문단이든 어쨌든 이 일을 진행하는 교육부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현재 진행 상황이 지금 이미 3월 지나서 4월인데요. 폐원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마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행정적으로 위원들만 모여서 원탁으로 회의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한 테이블 안에서 좀 같이 논의해서 폐원 때문에 혹은 그 뭐 한두 곳에 대기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보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의 좀 어떤 입장들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유보 통합을 앞두고 이제 교사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참입니다. 네, 교사 자격은 상향 평준화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3년제를 4년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1년제는 지금 당장 그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유아교육이죠. 사실 유아교육은 전생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교육을 1년 단위의 온라인 강좌를 가지고 교사를 양성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4년제 그 학과의 방식으로 좀 상향 조정된 교사 양성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들 현장에서 정말 많이 힘듭니다. 유치원 선생님들도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근무 여건, 복리후생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상향 조정돼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기를 좀 그 희망 드립니다. 네, 더 길어지면 안 될 테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임미령 사교육 걱정 세상 영유아 사교육 포럼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이제 이어서 좀 약간 다르게 어쨌든 유보통합 추진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출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논의들이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시급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0.78이라고 하는 그 이제 초저 출생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죠. 그래서 취원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도 매우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교사 처우가 안 그래도 열악한데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보다도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단과 추진위에 다뤄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취원화 급감하다 보니까 기관들의 취업률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 특별활동과 같은 선행교육이 지금 교육과정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애써서 만든 유아중심, 요리중심 교육과정입니까? 그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행복을 우리가 일구기 위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좀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또한 교육 현장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통계의 문제입니다. 현재 장애 유아나 다문화 가정과 같은 이런 그 소외
된 그 아이들을 위한 통계가 지금 전혀 교육 통계 안에 잡히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은 모두 포함해서 교육 통계의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영유아 단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통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 유아 의무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각 교육청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동주 공제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어제 강화문을 지나치면서 벽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조금씩 현재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의 자격이라거나 어떤 그 인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다른 그런 상태이지만 저희는 아이들의 행복을 지킨다는, 그죠? 네,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같은 이름의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오랫동안 분리의 역사를 극복하고 앞으로 이 험한 파도를 넘어서 아이들이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한 우리들이 집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는 현장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상호 주관성에 입각해서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점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현 사교육 걱정세상 공동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유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유보통합 소식을 부모들도 사실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텐데 부모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좋은 신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정당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 이런 어려운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낸 교육부에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그 두 현장과 균형 잡힌 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각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현장 소통과 참여를 이렇게 보장함으로 인해서 영유아 권익을 위한 논의를 폭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앞으로 유보 통합을 통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신호를 교육부가 좀 정확하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불안과 우려를 낳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빨리 다시 이렇게 개선하고 다시 이렇게 시정하는 조치들을 빨리 해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학부모로서 당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이제 기자회견 낭독과 발언까지 마쳤고요. 혹시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간단히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차적 정당성과 유아 교육 보육 균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면 시행하라 마지막에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유아 교육 보육 균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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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라.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